일에 치여서 야근을 밥 먹듯 하기보다 저녁 시간을 즐기는 삶.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사항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시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장 줄어든 근로시간을 채울 사람 뽑기도 힘들다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근로시간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운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뭡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종속된 시간만 근로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여기서 말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아니어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실상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놓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는 대원칙은 있는데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근로와 비근로의 경계선에 있는 시간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몇몇 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인 게 회식 시간 논란입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요했어도 구성원 간의 사기 진작이나 친목 도모를 강화하는 자체적인 회식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직장인들은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막내 연차다 보니까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하고 이분들 맞춰드리는 것도 업무의 연장인데 솔직히 일찍 빠지기 힘들죠. 고용노동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군요. 정말 모호한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업무차 출장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출장 시간도 논란인데요. 단거리 출장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대구를 오간다고 했을 때 집에서 출장지로 직접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동한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것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하려면 노사 합의로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커피나 담배 타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모두 대기 시간으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노동의 영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을 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애매한 기준 때문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말고도 52시간을 맞추려고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노선버스 업계가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 중에 속해 있었지만 이번에 법 개정으로는 제외가 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1년 유예됐지만 당장 7월부터는 주당 근로 68시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올해뿐 아니라 어차피 내년까지 실시될 주당 52시간을 감안하면 인력 충원이 크게 필요한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추가로 필요한 인원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준곤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도 노선버스는 구인난으로 자칫 도민들의 발까지 묶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인난의 골머리에 앓고 있는 경기도 노선버스 업체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를 영업권으로 삼는 한 버스 업체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대우가 좋은데도 기사분들은 하루 평균 17시간씩 근무를 해왔는데요. 당장 7월부터 주간 68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예전처럼 장시간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고민입니다. 구인난의 원인은 서울에 비해 급여도 적고 근무 환경도 나쁜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기사 수요는 늘어나면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044원을 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 갖고 하면은 아마 아르바이트 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사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서울보다 열악한 건 뭐 명확한 일인데 그거를 극복하기는 사실은 힘들죠. 기사를 못 구할 경우 비인기 노선은 운행의 차질이 예상되고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선 수를 이제 줄이는 방법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겠지만은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냥 지금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니 되게 심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모는 기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만큼 그 숙련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럼 이런 사람들 구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일종 보통 면허에 수십 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도 바로 노선버스를 몰기는 힘들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마을버스로 시작해서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그 이후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쪽으로 가는 코스가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됐는데요. 실제 인터뷰에 응해줬던 버스 관계자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예. 현재 근무 환경도 열악한데 구인난에 저숙련자를 고용하면 사고가 날 확률도 크고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만 인상돼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이 서울보다도 많고 노선도 길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업종 특성상 그 근로시간이 몰리거나 겹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고민이 많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계절을 타는 업종들은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서 지금도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이 바뀌게 되면은 주 52시간 근로만으로는 생산량을 채우기 힘들고 추가 인력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름철이면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스크림. 1년 전체 매출 중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나오지만 올해 빙과 업계는 대목이 코앞인데도 웃지 못합니다. 지성수기에 비해 여름 생산량이 한 3배 정도 많고요. 24시간 가동해야 될 상황이 주 52시간 근무를 좀 운영해놔야 채용 규모가 적정한지가 나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름이 성수기인 에어컨과 선풍기,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 업체들도 당장 숙련工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교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추가 근무를 더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긴.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기업들은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줘도 해결책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 업종별, 그다음에 지역별, 그다음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서 될 수 없는 조건이 기업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죠. 바쁠 때 더 일하고 업무가 적을 땐 쉴 수 있는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력 근로제를 놓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네, 현재 노사가 합의해서 탄력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은 2주와 3개월 이렇게 2개입니다. 네. 경영계에서는 3개월 너무 짧다면서 확대를 호소해 왔는데요. 얼마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현안 점검 회의에서 탄력 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 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당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 48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주에 32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첫 주에 8시간을 더 근무해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 불안 때문인데요. 탄력 근로제를 1년으로 늘리면 6개월간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를 시키고 일이 적은 나머지 6개월은 사실상 임시직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